네, 드림스탁 나우 시간으로 함께 넘어오셨습니다. 제가 방금 전 외신 스케치에서 PC 물가지수가 발표됐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예상 수준에 부합하게 발표가 됐고요. 우려했던 증시는 다시 한번 반등 중입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드림스탁 나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벤자민처럼 다양한 각도 그리고 새로운 관점으로 증시를 분석해 주실 분입니다. 벤자민 투자연구소의 신일섭 소장 나와주셨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첫 번째로는 일단 다음 주 월요일이면 꼽히는 3월장에 본격적으로 들어서게 되는데 내일 3.1절 휴장을 앞둔 국내 증시는 어떻게 마감을 했을까요? 국내 증시는 안 좋게 마감했나요? 네. 지수를 별로 안 봐가지고 마이너스네요. 네. 안 좋네요. 우리나라는 그 말씀 드렸잖아요, 지금. 그 워렌 버핏이 제가 벤자민 그레이엄의 벤자민 딴 거거든요. 벤자민 그레이엄이 그 워렌 버핏이 현명한 투자자 읽은 다음에 되게 마음에 들어서 그런 투자 철학을 갖고 투자를 하기 시작했는데 대학을 갔더니 교수님이 벤자민 그레이엄이었잖아요. 그리고 그 워렌 버핏을 추종하는 제2의 워렌 버핏은 빌 에크먼이라고 장기 투자자 있죠. 이제 그렇게 쭉 따라가는데 그 벤자민 그레이엄부터 워렌 버핏부터 계속 얘기하는 게 미국인으로 태어난 게 여러분들은 행복한 거라고 주주총회에서 맨날 하는 말이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뭐 미국도 영국의 식민지로 시작을 했지만 어쨌든 간에 계속해서 잘 위기를 넘기고 계속 성과를 축적해서 지금 이렇게 됐고 정말 우리 얼마 전에 그 뉴스 보셨죠? 네. 한 주도 뭔지 알고 보셨다나요? 그걸 여쭤보려고 주식이 한 주도 했습니다. 없으면서 네. 아시죠? 몇 그룹을 좌지우지하면서 주식은 상폐되었는데 그 남산의 유명한 호텔 가서 계속 골프 치고 있는데 기자들이 따라 붙었죠. 그러니까 그 워렌 버핏의 주주총회 가보면 다 같이 즐기고 다 같이 그 기업을 저기 하고 그 워렌 버핏은 주주분들을 대우를 엄청 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일단 틀린 거죠. 밸류업이고 나발이고 기업의 CEO들이 주주를 대하는 태도가 하급자를 대하듯이 하는 거죠. 그렇죠? 워렌 버핏은 항상 주주를 위하고 맨날 그렇게 주주총회마다 말하잖아요. 주주분들은 우리의 고객이고 우리의 함께 가는 동반자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위해서 하는데 지금 우리나라는 맨날 등쳐먹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밸류업이 강제적으로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알이 깨어나려면 안에서도 쳐줘야 되는데 밖에서 망치로 친들 안에서 깨지는 걸 거부해버리면 알이 안 나와요. 알이 안 깨지죠. 그래서 우리 국내 증시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기대감이 잔존하는 가운데서 오늘 밤 이제 발표되는 미국의 PC 경계감이 발생하면서 약보합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이번에 비트코인이 반감기를 한 달 앞두고 역대 최고가인 9천만 원을 기록하는 파죽지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은 반감기 이후에 가격이 급등세를 이어갔기 때문에 연내 1억 원을 돌파할 수 있다라는 기대감까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소장님 어디까지 갈 거라고 보시나요? 뭐 1억 원 돌파가 거의 가셔야 됐죠. 뭐 기온 패틀이나 뭐 그 가장 유명한 그 교수님 계시잖아요. 비트코인 책 내고 유튜브에 엄청 많이 나오시잖아요. 아시죠? 그 교수님도 그렇고 아주 크게 보고 계시고 이제 전 세계적으로는 마이클 셰일러라는 사람이 가장 그 비트코인 맥시멀리스트잖아요. 약간 교주적인 분위기인데 그분의 말을 아주 귀 기울여 들을 필요가 있죠. 지금의 달러조차도 이 기축통화공 아니었으면 휴지 조각이잖아요. 벤 버냉키 때부터 푼 거 생각해 보세요. 이번에 코로나 때 푼 거라. 이 달러조차도 90% 이상 다 가치가 깎여 내려갔어요. 옛날에 로마가 왜 망했죠? 로마는 칼로 망한 게 아니라 로마의 화폐 가치가 빵원이 돼서 망한 겁니다. 지금의 아르헨티나처럼 자고 일어나면은 화폐 가치가 반이 돼 있어요. 노동자들이 일을 할 필요가 없죠. 내가 오늘 돈을 받았는데 자고 일어나면 내 돈이 반이 돼 있어요. 근데 달러조차도 그런 거죠. 왜냐? 계속 찍어낼 수가 있으니까. 근데 유일하게 이 지금 공급이 제한되고 아예 더 나가서 공급이 반씩 깎이는 게 비트코인이라는 자산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이클 셰일러는 계속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결국에 남는 게 무엇일까? 워렌 버핏은 S&P 500에 투자를 그냥 가만히 하고 TV도 안 보고 그냥 놀면서 살아도 11% 13% 나온다. 미국인인 걸 행복해하라 했고 버크셔 해서웨이는 매년 20%씩 올라요. 그런데 그거조차도 물가 상승률을 겨우 이기고 이 꼴을밖에 못 시킨다는 거죠. 마이클 셰일러 주장은
그러면 이제 유일하게 가상화폐 비트코인밖에 없다는 거예요. 한정되어 있고 더 이상 발행이 안 돼요. 그리고 줄어들고. 그러니까 지금 10억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한 주당 1억이 아니라 여기서 10배를 당한다. 그래서 지금 뭐 모으기 운동 하잖아요. 뭐 적어도 한 줌 갖고 있어야 되나. 지금 한 줌 갖고 있으려도 8천만 원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바쁘세요. 며칠 전에 아시죠? 개포 그 DH 그거 다 청약해가지고 성인이면 다 청약할 수 있었잖아요. 100만 명 청약하고 비트코인도 투자해야지. 저기 엔비디아 투자해야지. 돈이 지금 저기입니다. 모자릅니다. 지금. 어쨌든 간에 제일 그 결론은 그거예요. 현금은 아이스크림처럼 녹아버릴 거란 말이죠. 달러를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그거를 이겨낼 뭔가 방법을 강구하지 않으면은 네. 진짜 힘든 시기가 옵니다. 물가 상승률, 아까 그 초반에 나왔지만 물가 상승률은 지속적으로 계속 갈 거예요. 이게 앞으로 한 번 테이프를 끊었기 때문에 끝도 없어요. 한 번 올라간 물가는 절대 내려오지 않아요. 지금. 그러니까 그 로또라도 되려고 개포에 다 넣고 비트코인이라도 하고 이런 거예요. 지금 사람들이 몸부림을 치는 거죠. 현금을 갖고 있기만으로는 좀 그 가치가 하락할 수 있기 때문에 어딘가에 투자를 하는 건데 그중 하나가 지금 비트코인입니다. 이번에 비트코인 어떤 분들은 너무 변동성이 크다 보니까 좀 투자하기 어렵다, 위험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래도 이번에는 다른 게 블랙록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하락폭이 제한적이다. 그러니까 이제는 좀 투자를 해봐도 된다라는 입장들이 있는데 소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렇게 흔들리는 분들은 마이클 셰일러의 영상을 보시면 돼요. 변동이고 뭐고 그걸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어차피 10년, 20년 지났을 때 남는 자산은 가상화폐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분 주장대로라면. S&P 500도 지금까지 이어진 대로 지금 앞으로 가더라도 물가 상승률 겨우 했자는 수준이니까 지금 작은 변동에 신경 쓰지 말고 그냥 계속 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을 신봉하게 되면은 이런 것들 전혀 흔들리지 않습니다. 뭐 물론 그렇다고 그 어떤 비중을 하는 거는 자신의 선택이겠죠. 뭐 주택도 있어야 되고 월세도 돌리고 금도 어느 정도 있고 채권도 있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있으면 좋겠죠. S&P 500 ETF도 있고 가상화폐도 있고 뭐 어떻게 변할지 모르니까. 근데 뭐 비트코인의 그런 어떤 그 저기 약간 하고 싶은데 마음이 흔들린다. 그럼 마이클 셰일러 영상을 찾아보세요. 그렇다면 비트코인에도 투자를 할 수도 있는데 때로는 간접적으로 국내 관련주를 찾으시는 분들도 물론 있지 않습니까? 국내 관련주 어떤 기업을 유망하다고 생각하시나요? 굳이 관련주를 할 필요가 있을까 싶습니다. 소수점으로도 살 수 있는데 비트코인하고 이더리움을 직접 사는 게 낫겠죠. 지금 뭐 그냥 비트코인 사는 게 제일 낫고요. 막 알트코인 이상한 거 사지 마세요. 그렇죠. 뉴스에서 나오잖아요. 얼마나 많습니까? 이상한 코인 띄워준다고 비상장을 사라고 해가지고 지금 그런 사기당한 게 한두 개가 아니에요. 지금 그런 거 조심하시고 어쨌든 뭐 지금 우리 기술 투자 뭐 하나투자증권 있잖아요. 두나무 지분을 가져서 업비트랑 연결되고 뭐 그런 것들 꽤 있거든요. 근데 우리 기술 투자가 대장이긴 해요. 근데 그 변동성을 이겨낼 수 있을까? 항상 후발이거든요. 차라리 그냥 직접 비트코인을 사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우리나라 주식이잖아요. 그게 비트코인 관련주라고 해도 그거는 우리나라 주식이에요. 대한민국 주식. 그러니까 대한민국 주식이 아까 계속 얘기한 대로 전체 포트에서 어느 정도 차지할 것인가는 저기를 해야 됩니다. 민감하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렇죠? 이게 뭐 국뽕에 젖는다고 그게 아니에요. 지금 이게 월드컵 올림픽 우리 뭐 펜싱 선수나 축구 선수 응원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우리 자산의 리턴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절대 그런 뭐 응원하는 마음이나 왜 우리가 응원을 해야 됩니까? 주주 대접도 안 해주는 나라에서. 그렇죠? 그럼 잘 하나만 생각해서, 더 여쭤보고 싶은데요. 관련주는 아니다. 차라리 직접적인 투자를 해라. 이더리움과 비트코인이 있습니다. 이더리움 ETF 승인 소식도 앞두고 있는 만큼 네. 이더리움과 비트코인 중에서 고민을 하시는 분들께서는 어느 쪽을 추천을 하실까요? 네, 뭐 제가 코인 전문가 아니지만 계속 얘기 드렸는데 비트코인 일단 그 대장을 사는 게 좋죠. 비트코인을 사는 게 좋고 비트코인은 그러니까 지갑에 넣어놓고 그냥 잊어버리세요. 그러니까 뭐 어느 정도 비중은 뭐 알아서 하시고 근데 뭐 정말 그게 하나를 갖고 있었는데 10억이 간다면 진짜 엄청나겠죠. 물론 뭐 오르락 내리락 하겠죠.
근데 진짜로 그 얘기대로 공급이 제한된 건 이거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공급이 제한된 건 이거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가상화폐 자산의 크기가 이제 막 ETF 생기고 들어오잖아요. 이더리움 ETF는 5월 달 정도에 뭐 상장 예정이고 승인 심사를 앞두고 있고. 근데 가상화폐 전체 시장의 크기가 뭐 금, 채권, 미국 달러, 그리고 미국 주식 이런 거에 비해서 엄청나게 아직 덩어리가 작아요. 이거 지금도.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어떤 그 자산 전체의 균형을 봤을 때 이런 새로운 자산이 커지는 파이를 생각했을 때는 아직도 굉장히 포텐이 크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저커버그의 방한 마지막 일정으로 윤석열 대통령과의 회담이 있었는데요. 삼성전자 파운드리 메타가 큰 손이 될까요? 뭐 삼성전자는 지금 뭐라도 잡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그렇죠? 마음이 SK하이닉스한테 완전 눌려가지고 네. 그렇죠? 뭐 제대로 되는 게 없잖아요, 지금. 파운드리도 안 되지, HBM은 뒤져가지고 계속 뭘 했다고 하는데 수율이 안 나오는 것 같습니다. 지금 한미 반도체를 놓친 게 지금 큰 실수 같아요. 그리고 지금 뭐 다 안 되니까 일단 뭐라도 잡아야 돼요, 지금. 뭐라도 끈을 잡아가지고 어떻게든 이 이슈를 삼전으로 돌려야 되는데 지금 녹록치가 않은 것 같아요. 그렇죠? 예전부터 얘기가 나왔지만 파운드리랑 그러니까 파운드리를 아예 해서 TSMC를 쫓아갈 거면은 파운드리를 계속 투자를 그냥 집중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게 또 시스템 반도체 쪽이 또 그걸 키워야 되잖아요. 근데 문제는 퀄컴이 고객사예요, 또 파운드리에. 삼성 파운드리의 고객사가 퀄컴인데 문제는 퀄컴의 스냅드래곤이랑 이 삼성의 저희가 또 AP가 충돌을 합니다. 엑시노스가. 그러니까 이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죠. 자신의 고객사랑 경쟁을 해야 되니까. TSMC는 고객사랑 경쟁을 하지 않는데. 이런 부분에다가 HBM은 아예 뒤져 있는 상태고 한미 반도체를 지금 어떻게 끌어당긴다고 하더라도 지금 이미 좀 늦었죠. 거기다가 갑자기 또 인텔이 그렇죠? ASML의 새로운 어떤 무기를 예전에 말했잖아요. 그거를 인텔이 또 가져갔단 말이죠. 그 인텔이 되게 파격적으로 지금 뭐 1.8나노를 하겠다고 뭐게 뻥칸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어쨌든 지금 뭐 이재용 회장이 지금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면서 이것을 타개를 해야 될 왜냐면 지금 삼성전자, 삼성바이오로직스 주가가 지금 다 안 좋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뭐 저커버그를 잡던 무슨 젠슨왕을 만나던 어떻게든 뭐 ASML을 찾아가던 뭐 계속 뛰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아직까지는 좀 지지부진하지만 더 갈 날이 많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트위치 서비스를 더 이상 한국에서 즐길 수 없게 됐습니다. 트위치가 꼽은 한국 시장 철수의 주요 이유는 바로 망 이용료 때문이었는데요. 아니 유럽보다 망 이용료가 무려 15배나 더 비싸던데요? 네, 앞에 얘기를 길게 해서 데몰리션맨 영화를 얘기하지 못했네요. 해주시죠. 데몰리션맨 아세요? 이번에 또 연휴니까 이번에 또 제가 소개시켜 드릴게요. 네. 데몰리션맨을 꼭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93년작인데 네. 노땅이죠. 근데 데몰리션맨을 제가 어렸을 때 보면서 와 2030년대에는 저런 미래가 있겠구나. 근데 지금 벌써 2030년 다 왔거든요. 간단히 얘기 드리면 그 당시에 최고 스타인 실베스타 스텔론, 산드라 블록, 웨슬리 스나이프스가 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실베스타 스텔론이 경찰이고 웨슬리 스나이프스가 나쁜 놈이에요. 네. 근데 이제 둘이 싸우다가 웨슬리 스나이프스를 잡았는데 얘도 자기의 그 경찰을 다치겠다는 이유로 과실치사죄로 들어가요. 그래서 냉동인간 상태로 감옥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나서 36년 뒤에 깨어나요. 왜냐면 웨슬리 스나이프스가 나와서 깽판을 치니까 어쩔 수 없이 실베스타 스텔론을 푼 거예요. 왜냐면 미래에는 범죄가 전혀 일어나지 않아가지고 경찰들이 바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산드라 볼록은 미래의 경찰이에요. 근데 이 얘기를 왜 하냐면은 거기서 산드라 볼록이 이제 실베스타 스텔론에 반해가지고 아 우리 잠자리를 가집시다 이럽니다. 그래서 이제 실베스타 스텔론은 너무 기대를 하고 이제 앉아 있는 거죠 침대에. 근데 갑자기 산드라 볼록이 들어오더니 헤드폰을 딱 끼워요. 근데 막 헤드폰에서 그 이 비전 프로 같은 곳에서 막 영상이 나옵니다. 산드라 볼록의 막 그 야한 영상과 막 소리가 막 나와요. 근데 실베스타 스텔론이 던져버립니다. 아 뭐냐고 이게. 그러면서 아니 저랑 같이 즐기자고 하지 않았냐 했더니 아니 액체 교환을 해야지 이게 뭡니까 이런 거예요. 실베스타 스텔론이. 산드라 볼록은 미래 사람이니까 아 액체 교환 뭐예요? 아 들어 디스커스팅 막 이래요. 근데 여기서 제가 뭐를 느꼈냐면은 요즘에 인공지능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많이 소라 보고 놀라셨죠. 예전에 우리 남극의 눈물이라고 기억이 나세요? 그 남극 가갖고 몇 달 동안 PD님, 작가님, 카메라분들 정말 개고생하면서 숨어가지고 펭귄 하려고 하는 거.
그게 이제 필요가 없는 게 글씨로 치면 돼요. 남극에서 펭귄들이 뛰어내려는 것을 쳐주세요. 생겨버리잖아요. 그리고 이미 로봇이 인간을 대체하는 것이 많아졌죠. 뭐 이번부터는 야구 심판도 AI를 한다고 합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그걸 해봐야죠. 편의성은 뛰어나지는데 이러다가 인간이 즐길 게 다 없어질 거 아닌가. 근데 그 영화에서 보면은 그거죠. 인간의 본능인 액체 교환을 그 시기에도 포기할 수 있는가. 나중에 산드라 블록이 그게 각성을 합니다. 와, 이런 즐거움이 있었구나. 왜 이런 본능의 즐거움을 내가 몰랐지?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나중에 인공지능 시대가 되더라도 이런 것은 안 없어지리라 생각이 돼요. 그래서 아프리카 TV에서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인공지능으로 전부 다 대체가 돼버린다면 지금 BJ들은 다 일자리를 잃을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들 지금 여캠 혹은 남캠, 김인호 아세요? 아니요. 아, 모르세요? 아, 유튜브 안 보시죠? 김인호 강남이나 압구정에 뜨면은 여자애들 막 다 뛰어들어요. 그 뭐 남캠으로 굉장히 잘생기고 저도 여자면 뛰어들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그런 인간 간의 교류는 AI가 아무리 발달되더라도 남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에요. 그 영화에서 또 하나 나오는 게 실베스터 스탈론이 36년 만에 깨어났는데 타코벨을 가자고 했더니 경찰 고위 간부가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거기서 또 느꼈죠. 아, 인공지능 시기가 발달되고 저렇게 미래 사회가 되고 해도 타코벨 같은 혹은 피자헛 같은 도미노 피자 같은 맥도날드 같은 거는 살아남겠구나. 워렌 버핏의 지금 버크셔 해서웨이가 소유하고 있는 데어리퀸 무중력 아이스크림 있죠? 안 쏟아지는 거. 그것도 안 없어지겠구나. 아무리 인공지능 시대가 발달해도. 거기서 두 개를 얻었습니다. 저는 교훈을. 지금 뭐 인공지능 제가 말을 안 한 요즘에 반도체 왜 얘기 안 해요? 전 이미 4주 전인가 저희가 첫 시간인가 다 했어요. 지금은 실적으로 증명하는 시간이지 공부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이미 다 해드렸어요. 그렇죠? 다 해드렸습니다. 밸류체인 싹 다 해드렸어요. 맞아요. 그걸로 투자를 해서 증명할 시기지. 이영표 해설위원 예전에 얘기했잖아요. 지금은 수익으로 증명할 시기지 지금 테스트하고 할 시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한 단계 더 나가야 돼요. 이렇게 엔비디아, 인공지능, 뭐 반도체, 밸류체인 엄청나게 움직이는데 그러면 그 사회가 오고 나서 뭐가 남을 것인가? 그렇죠? 뭐가 남을 것인가? 저는 여전히 인간 간의 교류나 이런 거는 남을 것이라 생각해서 그래서 아프리카 TV 같은 경우는 AI가 지금 뭐 AI가 하는 BJ들도 나왔지만 인간 BJ들은 안 없어질 거다. 그리고 아까 트위치는 일단 비싸다고 하고 나갔는데 거기서 클린스만 얘기가 나온 거예요. 야, 저거 클린스만 같네. 트위치 하는 거 보면은 돈만 벌고 뭐 나가라, 잘 됐다고 나가라고 했어요. 그리고 침착맨 아세요? 침착맨 알죠. 침착맨이 뭐 기안84랑 옛날에 같이 만화 그리던 웹툰 작가인데 아직도 작가인데 이게 너무 잘 되니까 돈을 더 많이 벌어가지고 유튜브를 엄청나게 하잖아요. 침착맨이 트위치도 하고 아프리카 TV도 하고 유튜브도 다 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말한 게 딱 특징을 찝어줬습니다. 트위치에서는 재미없으면 조용히 있는 느낌이다. 이게 특징이에요, 트위치는. 근데 아프리카 TV는 만약에 재미가 없으면은 각을 잡고 쇼가 시작되는데 이게 매가 꽂혀 있는 상태다. 때리는 매. BJ가 10분 정도 지지부진하게 되면은 시청자분들이 매를 든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20분이 더 재미가 없으면은 진짜 찾아와서 때린답니다. 이게 트위치와 아프리카의 차이인 거예요. 아프리카 TV에. 아프리카 TV가 좀 더 역동적이란 거죠. 지금 침착맨 같은 경우에는 유튜브에서 수익이 제일 많이 나는데 그래서 결국 트위치가 없어져서 유튜브랑 아프리카를 동시 두 개를 하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세 개가 트위치가 안 나갔다면 세 개를 다 했을 거라고 말을 했습니다. 왜냐면 세 개의 성격이 다 다르고 세 개 시청자가 다 다르니까. 근데 어쨌든 트위치가 없어졌기 때문에 어딘가로 한 곳은 가야 되는데 아프리카 TV는 이렇게 조금 시끄럽고 막 역동적이에요. 그리고 역캠의 성지입니다. 역캠. 그렇기 때문에 트위치에서 역캠을 하시던 분들은 다 아프리카 TV로 가게 되어 있어요. 네이버에서는 치지직은 옛날에 최초의 아프리카 TV에서 하던 대도서관님이 하던 게임 방송 위주로 지금 꾸려져 있기 때문에 역캠 분들은 다 일로 가요. 남자분들 돈 어디 있습니까? 역캠한테 쓰죠. 여자분들이 여고생들이 남자 BTS 쫓아다니고 스트레이키즈 쫓아다니면서 돈 쓰는 거 그 이상으로 남성분들은 역캠한테 써요. 남성분들은 아이돌을 쫓아다니면서 피켓 들고 그렇게 안 합니다. 그런 걸 보이기 싫어해요. 혼자 집에서 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역캠이 굉장히 돈을 많이 벌어주는 이 구조인데 아프리카 TV로 다 가게 돼 있다. 조금 더 앞에 얘기가 넘어가서 조금 더 이어서 제가 할게요. 그냥. 네. 별놈들 보세요. 별놈들. 아프리카 TV 아예 안 보시고. 나선욱 씨 아세요?
죄송해요. 제가 아프리카 TV를 안 봐요. 아니야 유튜브인데 아는 친척 누나의 흉내가 아는 나와요. 친척의 아는 형님의 아는 동생이요 하고 아니면은 뚱정원 흉내도 되고 아니면은 내 모든 순대 간 이런 거 부르고 모르세요? 어쨌든 네 구구대장으로 유명한 그 별놈들에서 나선홍 씨가 활약하고 있는 거에서 그 나선홍 씨는 이제 문대의 온도라고 이 구구대장 그러니까 문대지 여기 문신대지 나오는 그걸 하고 거기서 이제 3명이 있어요. 3명이. 영호 씨는 아까 말한 대로 그 남캠 김인호 씨 막 따라하고 이런 거 하고 요 또 한 분은 역캠방 큰송회장이라고 지금 보세요. 그게 바로 아프리카 TV에 돈 쓰는 사람들의 실제 모습입니다. 지금 지난번 에피소드가 뭐였냐면은 이제는 역캠한테 돈을 바치다가 돈이 없으니까 엄마 그 통장하고 신분증을 훔쳐가지고 그 휴대폰을 땡겨서 돈을 땡긴 다음에 역캠한테 싸요. 퐁을 쏜다 그래요. 점심 먹을 땐 점심퐁을 쏴야 되고 문을 열면 문퐁을 쏴야 되고 퐁을 계속 쏩니다. 근데 그게 또 경제에 붙는 게 왜 붙는지 아세요? 회장님을 달아야 되거든요. 거기서 별풍을 많이 쏘면은 1위에 올라가면은 회장님에 듭니다. 그럼 그 회장님 시키는 대로 다 해야 돼요. 너 제로투 쳐라. 킥 앤 드럼 앤 저기 쳐라. 그럼 쳐야 돼요. 근데 이게 왜 이 아프리카 TV에 이게 중요하냐? 아프리카 TV의 플랫폼 매출이라고 합니다. 이게 별풍선에서 다 나와요. 이거를 이 갈라 먹는 건데 이 일반 BJ들은 40%를 주는데 탑 BJ들은 20%만 줘요. 자기가 80을 가져가죠. 그래도 아프리카 TV가 20을 가져가더라도 이 돈이 어마어마한 거죠. 그리고 이 회장이 되려는 게 또 불순한 목적도 있습니다. 바로 별놈들 보시면 돼요. 거기에 이 역캠방 킹손장의 가장 최신 에피소드에 그게 나와요. 이 회장에 오른 애가 돈을 제일 별풍 많이 쏜 애가 이제 식대라고 합니다. 식사 데이트를 해줘요. 역캠이. 근데 식사 데이트를 해가지고 불건전한 걸 요구를 했죠. 이게 꽁트에 나오는 게 아니라 실제 이야기예요. 예를 들어 지금 화정 씨라고 2013년에 BJ 데뷔하신 분 있거든요. 한때 3대 역캠이셨어요. 근데 결혼을 했거든요. 열혈 회장이랑 결혼을 했어요. 근데 그 전에 무슨 상황이 있었냐면 아까 전에 그 30만 개 별풍선 하나가 110원이에요. 30만 개를 쏘신 분이 식사 데이트 자리를 마련해서 한다고 하면서 불건전한 요구를 한 거죠. 그게 역캠방 큰손회장 별놈들 꽁트에 나와요. 그게 실제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도 있어요. 이런 일도. 근데 회장님을 다는 게 그거예요. 자기의 어떤 지위가 거기에 주어지고 되게 으쓱하고 남들한테 올라갔다는 그런 자랑. 그러니까 그런 경쟁 심리가 있는 이 알고리즘 속에서는 별풍선을 계속 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이 아프리카 TV의 가장 큰 수익원이죠. 베스트 파트너 BJ가 20% 30% 아프리카 TV에 떼주고요. 일반 BJ는 40%를 떼줍니다. 예를 들어 지금 가장 최근에 26일이죠. 3일 전에 러블리스의 지수 씨가 아프리카 TV 개인 채널 떠지수를 개설했거든요. 근데 별풍선은 500만 원어치 이상을 받으셨어요. 근데 이거 갖고도 말이 많았죠. 왜 걸그룹 하던 애가 왜 그런 거 BJ라고 써요? 아직은 우리가 BJ라는 거 지금 아프리카 TV가 BJ를 스트리머로 바꾼다고 하고 있죠. 아프리카 TV를 숲으로 바꾸고. 네. 그게 왜냐면 BJ란 게 이런 인식도 안 좋고 BJ라는 단어 자체가 이 인터넷상에서는 이상하게 해석될 수가 있어요. 맞아요. 여성의 그런 것 때문에 아예 바꾸려고 하는 건데 사실상 그걸 이름을 바꾸더라도 우리가 그런 거잖아요. 아니 예를 들어 이효리 씨가 갑자기 스트리머를 한다고 나서면 왜 잘 나가는데 왜 굳이? 그러니까 BJ를 약간 낮게 보는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아니 왜 러블리스 정도를 했는데 왜 서진수 씨는 왜 저걸 개설하느냐. 물론 개인의 자유지만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러블리스가 계속해서 잘 나가는 것도 아니고 완전 탑을 찍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여기에서 지금 그 수익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걸 놓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지금 이쪽으로 뛰어드는 것도 자유인데 앞으로 이런 것도 많이 생기리라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어 걸그룹이나 아이돌을 하다가 근황올림픽도 모르시죠? 유튜브 아예 안 보시면 근황올림픽이라고 옛날에 잊혀진 사람들을 찾아내서 인터뷰를 하는 게 있는데 옛날에 아이돌로 잘 나가던 이름이 정말 꽤 알려진 그분들도 지금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계시고 혹은 막노동을 하고 계세요. 1톤 트럭을 운전하고 계시고. 그러니까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요즘에 젊은 사람들 그쪽을 많이 하지만 이런 어떤 화려한 무대 뒤에는 돈을 못 버는 멤버들도 많이 있다는 거죠. 제가 아까 전에 얘기 드린 게 식당에서 아르바이트 하신 분이 그 제국의 아이들 멤버세요. 광희 씨랑 다 잘 됐잖아요, 나름.
잘 됐죠. 그쵸? 나름 뭐 저기 임시한 씨도 뜨고 다 했는데 네. 자기는 제국의 아이들이도 했지만 화려했지만 자기는 존재감이 없었고 지금 뭐 그렇게 식당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지만 근황올림픽에 나오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런 분들이 뭐 그런 일도 할 수 있지만 이제 이런 유튜브나 아프리카 TV, BJ나 뭐 이런 쪽으로 이제 또 들어올 수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여기 시청자분께서 러블리즈가 해체했다라는 이야기도 해주셨네요. 그러니까 걸그룹이 정말 탑을 찍더라도 그쵸? 네. 나이가 들면 들수록 지금 SM의 카리나 씨도 보세요. 옛날에 왜 그렇게 통닭도 못 먹게 연애도 못하게 왜 그랬을까요? 이게 너무 여파가 크기 때문이에요. 물론 저는 그거에 찬성하거든요. 와, 그 나이에 가장 뜨거운 나이에 어떻게 연애도 못하고 밤에 치킨도 못 먹어. 카리나 씨 마른 거 보세요. 너무 안타깝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SM에는 정말 좋지 않은 소식이죠. 그렇죠. 열애설이 나버린 것 자체가 네. 굉장히 큰 타격인 거죠, 사실은. 소장님, 근데 저희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근데 다 지금 했어요? 아프리카 TV 엄청 얘기 많이를 해서 취재직도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취재직이 트위치에 국내 전 이제 트위치보다 많은 시청자를 이미 확보를 했고 12월 서비스 시작일에 처음이라고 하던데 이 취재직도 한번 이야기를 해주시겠어요? 저는 일단 취직은 컨벤션 효과가 크다고 생각이 됩니다. 역캠분들이 아프리카 TV를 가지 네이버로 갈 확률이 없다고 봅니다. 아, 오히려. 네이버에서 만약에 아프리카 TV에서 하는 정도로 하잖아요. 이건 엄청난 큰 파장이 옵니다. 그쵸? 아프리카 TV는 약간 제재받고 뭐 이런 것까지 많이 있거든요, 사실. 그런 것을 네이버에서 하기에는 네이버는 약간 조금 더 약간 남녀노소의 어떤 플랫폼 같은 느낌이어서 게임은 지금 여기 파고들어서 들어왔지만 역캠이 근로하기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아까 가장 큰 수익원이 저기기 때문이죠. 하지만 뭐 더 시각을 키워본다면 틀립니다. 어떻게 아까 말한 대로 시각을 지금 왜 제가 뭐 엔비디아, AI, 반도체 얘기 안 했느냐 미리 다 얘기 드린 것도 있지만 지금 예를 들어 그 다음 단계라는 거예요. 지금은 뭐 엔비디아는 아직 뭐 더 갈 수도 있어요. 왜냐 엔비디아는 원래 옛날에 게임에서 활동을 했잖아요. 맞아요. 게임에서 자료가 많아요. 이제는 그 데이터들이죠. 아니 챗GPT가 아니면 구글의 바드가 어떻게 그렇게 대답을 하겠어요? 공부를 했기 때문이죠. 근데 만약에 이상한 걸 공부했다 자료를 엉뚱한 자료를 공부했어요. 그럼 내가 질문했을 때 엉뚱한 걸 답변을 해버려요. 그러면 완전히 시대에 뒤떨어져 버리는 거잖아요. 근데 이런 자료들 있죠. 네이버의 웹툰에 있는 작가들의 기안84의 어떤 그림이라던가 이런 것들 자료, 아프리카 TV의 그 수많은 일어났던 사건 사고들의 자료 이런 것들을 공부한 애들은 그 인공지능은 요것을 공부한 애들만 그걸 답변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인공지능 시대에 사라지지 않아요. 왠지 아시죠? 인공지능도 알 수 없는 얘기만 하거든요, 저는. 그렇죠. 그것 때문에 저는 파악을 못해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아프리카 TV에 이런 것들을 공부한 애들만 네. 아프리카 TV를 본 애들이 궁금한 걸 물어봤을 때 이 자료를 갖고 공부한 이 인공지능만 답변할 수가 있는 거예요. 다른 데서는 아프리카 TV에 자료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그거죠. 요 자료 쪽으로 가는 거죠. 자료 쪽으로. 그러면서 아프리카 TV나 네이버나 카카오 쌓인 이 수많은 정말 말도 안 되는 거 많잖아요. 네이버 지식인 들어가면은 정말 개인적인 사적인 질문들이 있죠. 엄청 그런 것들을 공부한 인공지능은 챗GPT를 이길 수 있다는 거죠. 내가 말도 안 되는 질문을 던졌잖아요. 챗GPT는 엉뚱한 답변을 하는데 이 아프리카 TV나 네이버나 뭐 이런 데서 공부한 것들을 근거로 한 인공지능은 내 엉뚱한 질문에도 답변을 해줘요. 그럼 글로 가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이 자료 싸움이다. 지금까지는 무슨 싸움이었어요? 데이터 센터에 누가 GPU 뭐 확보하고 HBM 누가 확보하고 이거잖아요. 이제 세팅이 된 다음에는 누가 질 좋은 자료를 어디서 끌어오느냐죠, 이거.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아프리카 TV, 넷플릭스, 뭐 아니면 네이버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유망할 확률이 높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트위치의 철수로 인해서 아프리카 TV랑 뭐 치즈직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치즈직은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좀 확장해서 미래를 봤을 때 유망하고 지금 당장은 아프리카 TV가 더 수혜를 받을 것이다. 그리고 치즈직이 따로 이게 상장되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 저 네이버는 워낙 포트폴리오가 그쵸. 다변화해서 그거 하나로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근데 아프리카 TV는 딱 그거예요. 플랫폼 아까 별풍선 매출이 거의 90% 이상 여기 매출에 영향을 미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유튜브예요. 그래서 지금 이거 아프리카 TV 제 생각에는 2021년 11월 달 고점을 향해서 갑니다. 지금 넷플릭스는 거의 고점을 갔죠. 지금 딱 보면 아시겠죠? 어떻게 되는지. 코로나 팬데믹 때 엄청 떴죠.
아프리카 TV랑 넷플릭스가. 그다 팬데믹 때니까 다 나갔죠. 왜냐? 넷플릭스, 아프리카 TV 평소에 보지 않던 애들까지 코로나 때 봤다가 걔네들은 다른 원래 취미로 간 거예요. 무슨 자수 뜨는 애 좋아하는 애, 여행 좋아하는 애 다 간 거예요. 그럼 지금 이제 남은 애들. 그쵸? 그리고 지금 올라올 애들. 초등학교 지금 장래 희망 저기 2위가 뭐예요? 인플루언서예요. 우리나라 AI 그건 안 돼요. 아무도 공대를 안 가요. 의대로 가겠죠, 이제. 공대도, 서울대 공대도 다. 그리고 두 번째는 1위가 스포츠 스타고 2위가 인플루언서거든요. 걔네 다 어디로 가겠습니까? 다 아프리카 TV로 가겠죠. 스포츠랑 역캠 전부 아프리카 TV가 1위거든요. 오늘 이게 아프리카 TV였다면 별풍선 어마어마하게 받으셨을 것 같습니다. 오늘 아프리카 TV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고요. 제목을 말하고 끝나면 좋을 것 같아요. 제목 뭐죠? 아프리카 청춘이다. 아프니까 청춘이다를 빗대었는데 아프리카 청춘이다. 뭐냐면 아프리카는 아직 청춘이란 거예요. 주식의 어떤 지금 시기 자체가 제가 보기에는. 그리고 그 미래가 더 유망하다. 청춘이 중년 정도 될 때까지는 투자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도 너무 좋은 이야기 감사합니다. 소장님, 늦은 시간까지 감사합니다.